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JB 청년 CEO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학내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우들과 만 39세 미만 청년 CEO가 참여하여 손수 제작한 물품을 학우들에게 직접 판매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프리마켓을 통해 도내 청년 CEO들과 소통하고 시제품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직접 분석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대학 창업지원단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청년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할로윈을 주제로 한 우리 학교의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우리 학교 알림의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는 푸드트럭과 무대 행사가 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축제의 컨셉에 맞게 학교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학우들의 관심과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한 할로윈 분장 부스와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축제의 즐길거리를 더했는데요. 특별한 컨셉과 즐길거리로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번 가을 축제. 이번 축제와 같이 더 나은 대학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자연과학대학 모 교수가 수업 시간에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교수가 한 성희롱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의 와이프가 본인의 195번째 여자다.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룸살롱에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을 보았다 등 학생으로서 듣기 거북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수업에 늦게 오는 등 교수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가 공론화되어 사건이 커지자 이 수업을 폐강하고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했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사실 이 교수의 문제 발언 및 행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정식 교수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만큼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질 논란, 교수 자녀 비위 행동, 교수 채용 비리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요즘 학교의 엄한 징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글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는 15년,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 후 살인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본 사건이 이 개정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프이기도 하죠. 과거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이 글이 올라오듯이 범인 검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가는 유력 용의자 대처에 관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 10명의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범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고단한 일상 속 잠깐의 여유와 휴식 시간을 제공해드리는 이번 주의 하루 한 잔 여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한 잔 여유 시간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홍사나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많은 학우분, 이번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 혹시 자기 전이나 수업 중간에 있는 공강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또 저희 방송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잔 여유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드라마나 영화를 줄거리, 인물, 삽입곡,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 한마디까지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매주 다른 하나의 음료에 비유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립니다. 곧바로 수업 들으러 강의실로 가기 전 저희 방송 듣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학우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하루 한 잔 여유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어바웃 타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떤 맛일까요? 어바웃 타임은 가족들의 사랑과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오늘 영화에는 따뜻한 음료가 생각이 나네요. 영화의 사랑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코코아 한 잔이 떠오릅니다. 참신한 타임워프라는 소재를 도입해서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까지 잘 풀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의 분위기에 꼭 맞게 살려주는 정말 좋은 삽입곡으로 2013년에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인데요. 전북대 학우분들도 당장의 목표만 다급하게 뒤쫓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사랑, 가족들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학우분들이 한 번쯤 시청하시면 좋은 영화, 어바웃 타임에 대해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은 저희 방송과 함께 따뜻한 코코아 한 잔 어떨까요?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삽입곡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였습니다. 이 곡은 어바웃 타임 영화로 가장 잘 알려진 곡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명곡으로 손꼽는 곡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곡으로 서정적인 멜로디에 따뜻한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곡은 엘리 굴딩이 부른 버전뿐만 아니라 존 버덴, 샘 스위니 등이 부른 버전도 있습니다. 모든 버전 다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 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줄거리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영화는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코널 지역의 저택에 사는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구성원의 캐릭터가 저마다 독특하답니다. 어리바리한 남자 주인공 팀을 비롯한 4차원 여동생 키캣, 50살에 일찌감치 교수직을 은퇴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괴팍한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지만 엄격한 척하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삼촌까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의 강한 개성은 영화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대표하는 인생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여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다가가 보지 못해보고 우물쭈물하기 일쑤였던 팀은 성인이 되는 그 해까지도 쭉 연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1살이 되자 아버지는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니 감춰뒀던 비밀을 하나 밝히겠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바로 21살부터는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죠.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의 가문 남자들은 대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서 눈을 꼭 감고 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면 그때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아버지도 말했듯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히틀러를 죽이거나 트로이의 헬레나와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실수를 고쳐나가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이에 아들은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는 팀의 오랜 꿈이었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이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도 친구와 함께 갔던 특수 카페에서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반했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되지만 팀의 주변 사람들에게 생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과거로 가고 그에 따라 메리와 만났던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로 돌아갈 때는 무엇인가를 잃기도 합니다. 메리에게 받아두었던 연락처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연락처를 잃어버린 후 메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가 올 만한 장소에 가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메리는 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며 이미 일주일 전 다른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메리를 다시 쟁취합니다. 데이트하는 도중 사소한 실수들도 시간 여행을 이용해서 고쳐나가기도 하는데요. 어리바리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 넘어지지 않고 멋지게 폼잡고 어설펐던 모든 시간을 되돌려서 멋지게 보내죠. 이후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게 돼요. 한편 시간 여행이 가능하니 몇 년 전에 차인 여자한테도 멋지게 다가갈 기회가 오는데요. 오히려 차였던 여자를 만나보고 현재 만나고 있는 메리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면서 메리와 평생을 함께해야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느끼게 되는 현재의 소중함, 무심코 보내버린 과거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죠. 어바웃 타임 줄거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도 처음이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런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미처 보지 못하고 무심결에 넘겨버린, 하지만 알고 보면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를 듣고 오셨습니다. 선율과 보컬의 음색이 너무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곡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About Time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둘은 집에서 스몰 웨딩을 하는데, 아름다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집에 그날따라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도무지 결혼식이 진행될 것 같지 않지만 영화의 분위기는 즐겁고 박진감 넘칩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이때 아버지도 타임워프를 통해서 몇 번이고 축하 인사말을 수정해요. 아들에게 진심을 온전히 전해주기까지 여러 번의 실수와 수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과는 달리 낯설고 긴장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전부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이렇듯 어바웃 타임 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 바로 패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 대한 초반에는 연인의 애정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두 사람이 혼약하게 된 이후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둘을 쏙 빼닮는 아이를 갖는 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는 일과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터놓는 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관계에 대해 메시지를 툭툭 던져놓는데요. 결혼식 이후 아버지가 나이 50에 일찌감치 은퇴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팀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기에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가족들과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버지는 매일 함께 바다에서 물수제비를 뜨고 탁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결국 엄격하고 영원히 굳건하기만 할 것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메리는 팀에게 셋째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팀은 굉장히 고민하는데요. 새로 아기의 존재가 생기고 나면 셋째 아이가 없던 과거로 돌아갔다가 왔을 때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더는 아버지가 존재하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기에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인 거죠. 하지만 팀은 결국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산책하는 장면이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데요. 정말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뜻깊은 신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걸 보고 있으니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어바웃 타임 줄거리에서 타임워프가 팀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늘 하루를 과거로 돌아가 반복하기 전에 지금의 하루를 유일한 날로서 소중히 보내라는 것. 과거의 소소한 잘못들을 고치면서 얻게 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선 내가 과연 지금 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요.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적셔지는 듯한 기분의 영화입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매번 엄청난 감동과 여운이 느껴지는 어바웃 타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네, Barbara Goff의 When I Fall in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바웃 타임의 출연 배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바웃 타임을 봤을 때 저는 두 주인공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우선 팀 역할을 맡았던 도널 글리스는 아일랜드 출신의 키는 185cm로 큰 키를 갖고 있는데요. 본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도널 글리슨이 연기한 팀은 점점 영화에 몰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극 초반부의 메리와 잘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때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도 매력적으로 잘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작품이 여배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워낙 많은 편이라 도널 글리슨에 대한 평은 잘 드러나진 않았어도 그 역시 제 매력을 아주 잘 보여준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이 외에도 도널 글리슨은 해리포터에서 론의 형인 빌 위즐리 역, 스타워즈의 주연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실제로 작품마다 이미지가 아주 달라서 자세히 보아야 도널 글리슨인 줄 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작품마다 캐릭터에 맞게 변신을 상당히 잘하는 배우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말하면 입 아픈 메리 역의 레이첼 맥 아담스는 귀엽고 생글생글한 인상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호감을 산 배우인데 특히 두 사람의 결혼식 장면에서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나타나는 장면은 정말 역대 최고급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반에는 촌스러운 앞머리를 가진 더벅머리 아가씨에 네모난 안경까지 쓰고 있어서 잘 몰랐지만 보면 볼수록 당차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참 멋진 캐릭터입니다. 어바웃 타임을 본 이후 많은 관객이 그녀가 나왔던 다른 작품들도 찾아봤을 정도니 진짜 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크리스틴 팔머 역,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연, 셜록 홈즈의 아이린 애들러 역 등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그럼 어바웃 타임의 OST 하나 듣고 올까요? 지금 들으신 곡은 런 섹스 스미스의 Golden Them Hills 였습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이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를 같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We are all traveling through time together every day of our lives. All we can do is do our best to relish this remarkable ride.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함께 시간을 통과해 여행에 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매일이 여행의 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의 여행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명대사는요. 팀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I try to live every day as if it was the final day of ordinary life. 나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특별하고도 평범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날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주인공들과 함께 찬찬히 같이 고민하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바웃 타임 꼭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어바웃 타임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영화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도 따뜻하고 포근한 코코아 같은 이 영화 한 편 어떠세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특별히 궁금하거나 학우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전북대학교 방송국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저희 하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잠시나마 휴식하시는 시간 가졌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벤 폴즈의 The Luckiest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맛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희성, 그리고 제작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